자,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소형주택 공급 절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 이럴 때야말로 진짜 핀셋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주택자를 판별을 할 때 진짜 투기용과 아니면은 임대소득용은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빌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주는 게 이제 사업자잖아요.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자동차를 빌려주면 자동차 렌탈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빌려주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재산을 빌려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임대 사업자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동으로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의 재산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빌려준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빌려준다든지. 노동으로서는 벌 수가 없으니까는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중에 노년층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동의 대가를 안 하고 자본으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품까지도 모든 종합부동산세 합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어떤 세율에 대한 중과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들을 다 축소를 해놓고서 다주택자 투기용으로 다 이렇게 몰아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말로 이 오피스텔이 이제 공급 절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갈 곳 없는 1인 가구,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청년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청년층이 있고, 청년층이 나중에 뭐 중년층이 되겠죠. 중년층이 이제 노년층이 돼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는 지금 노동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노동을 하는 시기이고, 이쪽은 이제 노년층은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임대인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부동산 쪽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 물건을 이 청년층이 이제 받아주는 거죠. 우리가 1인 가구들이 이게 결혼을 안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학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회 직장인, 그러니까 직장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임대인을 다 없애버리면은 얘네들이 대학생이 나올 때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으로 바로 초년생으로 나올 때 출가를 했는데 집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임대 놓는 물건에 당연히 청년층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당연히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분들을 지금 이게 투기꾼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그죠? 투기꾼. 이런 정치가 쓰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세금이 지금 엉망이에요. 앞으로 다세대 주택도 공급 절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면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뭐 분양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 면허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다세대를 짓기 위한, 철거를 하기 위한 단독주택을 사는 것도 취득세가 지금 중과가 되고 있어요. 이 집은 내가 투기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단독을 사서 다세대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단독은 철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철거를 할 건데 이 집을 사는 것도 다주택자로 판별을 해가지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판별을 해서 취득세를 중과를 하게 돼요. 중과를 하게 되면 또 다세대 공급이 안 일어나거나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진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다세대 가격이 또 높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현행법들이 정말 진짜로 너무 엉망이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디벨로퍼들이 수지 타산 안 맞아 사업 부지 입찰 폭이 잇따르고 있다니까는 뭐 공급이 안 일어나요. 공급이 안 일어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외국을 보면은 뭐 미국, 프랑스, 스웨덴 사례 보니 주택 공급 줄고 주거복지도 오히려 후퇴를 한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주거복지의 일부분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준공공임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공공임대를 대신 했던 거죠. 준공공임대. 그래서 개인이 주택에 대한 복지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제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폐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은 줄고 주거복지가 오히려 후퇴를 하고요. 오히려 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들의 물건이 싸그리 없어지면서 이 임차인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정말로 집을 하나 구하려면은 정말 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집주인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까지 해야지만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뉴스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적폐로 몰린 임대인, 결론은 적폐로 몰리고 공급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주거복지가 없어지면 사실상 피해는 누가 보냐면은 사회 제일 밑에 있는 층들이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소형주택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돼요. 이 소형주택은 당연히 임대주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이 시장에 발생되고 있냐면은 이런 소형주택마저도 다주택자에 포함을 시켜버리니까는 지금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게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요. 옛날에는 이 호텔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분양 대상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어떤 임대 시장에 있어서 참 기형적인 물건이 태어났다. 어떻게 호텔을 분양하느냐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주택에서 기형적인이 아니라 아주 희한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기형적인 물건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런 당연히 임대로서 임대인의 혜택을 받고 준공공 임대를 한편으로서는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었고 이런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대 물건을 제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런 적폐로 몰아버리니까는 이런 적폐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는 종합부동산세도 해당이 안 되고 다주택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물건을 사더라도 다음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도 안 되는 어떤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이런 희한한 기형적인 물건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대 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참 답답함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소형주택의 부족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기초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제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철거를 할 물건을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 포함이 되면 안 되는 부분과 정말로 투기 물건이 아닌 임대를 위한 1인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이 내가 노동으로 돈을 못 버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제품, 살기 위해서 임대를 하기 위한 사업자,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를 못하니까는 내 자본을 제공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다주택에 대한 것은 다 중과에 대해서는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취지로 오늘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기자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이나마 제 목소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